여러분 안녕하세요. 셰프 이원일입니다. 오늘의 요리 주제는 바로 쌀인데요. 쌀하면 다들 뭐가 생각나시나요? 한식? 아니면 탄수화물? 아니면 좀 식상하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제가 제대로 타파해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외국 쌀 요리 3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봉투 안에 각 나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나라가 들어가 있을지 제가 한번 첫 번째 감이 오는 대로 한번 잡아보도록. 실은 딱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어요. 가운데에서 딱 저를 보고 웃고 있거든요. 자, 과연 이 안에는 어떤 나라가 들어있을지. 쌀 요리하는 나라가 어디 있지? 국기가 들어가 있네요. 자, 첫 번째 국가는 독일입니다. 독일에서 간식 또는 아침 식사로 섭취하는 밀히 라이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밀히 라이스는 독일어로 우유, 쌀을 합친 말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독일식 쌀 푸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독일에서는 마트나 시장에 가면은 완제품이 요거트처럼 이렇게 통에 담겨가지고 판매도 되는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디저트라고 보면 될 텐데 점성도 있고 부드럽게 퍼지는 단립종 쌀을 활용해서 만듭니다. 오늘 제가 고른 미리라이스랑 어울릴 법한 쌀은 바로 골드퀸입니다. 밥을 해놓으면 확실히 쫀득한 식감이 유지되는 게 굉장히 좋고 식은 후에도 윤기가 정말 짜르르 흐르는 미리라이스의 라이스 푸딩과 정말 잘 어울리는 식감 자체가 골드퀸이지 않을까 해서 꼽아봤는데요. 이 은은하게 풍겨오는 쌀의 풍미, 누룽지와 비슷한 향을 가진 아주 맛있는 골드퀸을 가지고 제가 라이스 푸딩, 미리라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드퀸 3호를 사용을 할 텐데요. 씻어서 체에 받쳐서 살짝 불려놓은 쌀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 우유, 설탕, 그리고 바닐라를 넣어서 한 소끔 끓인 후에 쌀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쌀을 넣기 전에 우유랑 설탕, 그리고 저희가 살짝 실을 발라놓은 바닐라를 넣고 한 소끔 끓여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쌀을 가지고 만드는 푸딩 음식을 만드는 중인데요. 집에서 지금 제가 만드는 것처럼 밥을 짓는 과정은 정말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쌀로 밥 짓는데 너무 어렵다고 생각들 많이 하세요. 밥솥 같은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냄비밥도 물양, 쌀의 양이랑 비교해가지고 1대1로 넣으시면 정말 쉽게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 밥들을 냉동하셔서 비닐봉지나 아니면은 밀폐 용기에 넣으셔서 아니면 지퍼가 달려있는 비닐봉지에 넣으셔서 냉동칸에 보관해 놓고 드시면은 비용도 많이 줄이실 수 있고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냉동칸에서 심지어 한 달, 2달 정도까지도 충분히 보관하실 수 있는 맛있는 즉석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쌀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맛있는 쌀 푸딩, 미리라이스를 먹기 위한 인고의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한 20-30분 정도 가끔씩 저어주면서 잘 끓여주시다 보면은 점성도 변하고 그 다음에 확실히 쌀이 많이 요리가 돼서 약간 부른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쌀알이 잘 으깨질 정도까지 맛있게 익었으면은 한 소끔 식히기만 하면은 음식은 거의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얼음물 위에다가 옮기셔서 빠르게 식혀주셔도 괜찮고요. 그릇에 한번 담아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루베리 콤포트 올려주고요. 조금 향을 보태줄 계피 설탕입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맛있는 쌀 요리 미리라이스는 완성입니다. 색다른 디저트가 고민되신다면은 미리라이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그럼 다음 국가를 한번 뽑아볼까요? 어디 게 더 좋아요? 저는 이번에는 오른쪽 걸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투 오픈! 따라라라. 어느 나라인가요?
튀르키예네요. 와. TV나 여러 가지 영상들을 통해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보통 길거리 이렇게 막 지나가다 보면은 자전거 뒤에다가 이렇게 쫙 쌓아놓고 레몬 딱 쥐어주면은 탁 꺼내서 레몬 뿌린 다음에 쏙 하고 먹는 튀르키예의 대표적인 국민 간식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의 돌마, 바로 볶은 밥을 넣어서 만드는 홍합찜 쌀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쌀은 새청무 품종을 골랐습니다. 이 새청무 품종 같은 경우에는 밥이 식었을 때 복원되는 능력이 굉장히 좋고 모양 잡기가 참 탄탄하게 좋은, 찰기 좋은 쌀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새청무를 활용을 해서 미디의 돌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유 넣어주시고요. 양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잣도 지금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쌀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랑 쌀 자체가 살짝 이제 투명하게 익기 시작하면은 이때 풍성한 감칠맛을 보태주기 위해서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습니다. 토마토 페이스트랑 저희가 볶고 있는 재료들이 살짝 엉겨붙기 시작하면은 그때 간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소금, 그리고 후추, 건포도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쌀 아래 겉면에서 노릇노릇 익어가는, 왜 우리가 맛있게 볶음밥 눌어간다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 때 바로 무슨 타이밍이다? 물을 넣는 타이밍입니다. 오늘의 향신료는 바로 올스파이스랑 계피가루, 시나몬 가루입니다. 썰어 놓았었던 허브 종류들. 이제 불을 끄고 한번 밥 요리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단립종 품종, 그 중에서도 새청무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물을 넣고 볶다가 싹 익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밥알 모양이 하나하나 다 살아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새청무라는 품종의 복원력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맛있게 잘 익은 밥을 홍합 안에다가 제가 한번 채워주도록 할 텐데요. 홍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 갈라서 껍질 안쪽에 보시면요, 살이 이렇게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벌어지는 곳 안에다가 아까 익혀 놓았었던 맛있는 밥을 한 숟가락 예쁘게 넣어줍니다. 잘 넣어진 밥 손으로 싹 감싸서 꼭꼭 눌러주게 되면은 쌀 아래 이렇게 안으로 잘 예쁘게 들어가거든요. 정말 보셔서 알겠지만 쌀 요리하는 방법이 이렇게나 다양합니다. 볶고 찌고 굽고 갈아서 끓여서 만드는, 심지어는 반죽으로도 쓰는 요리가 있을 정도이니까요. 이탈리아에서는 쌀로 리조또를 만들고 일본에서는 오차즈케, 이런 것들 정말 무궁무진한 방법들이 존재하거든요. 쌀을 주식으로 하지 않고 보조식으로 섭취하는 국가에서도 쌀을 조리해서 다양한 간식으로 먹습니다. 쌀 음식 식상하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특색 있는 요리를 한번 꼭 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다. 따란! 우와, 비주얼 미쳤어요. 이렇게 해서 미디의 돌마는 완성입니다. 자, 마지막 봉투에는 어떤 나라가 들어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나라일지. 자, 마지막 쌀 요리를 여행시켜줄 나라는 바로 따란! 왜 옆으로 길지? 몽골입니다. 이번에는 몽골식 볶음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제가 발음을 뭐 제대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다타이 후르그라는 밥이 들어가 있는 볶음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몽골식 볶음밥입니다. 우리나라 볶음밥이랑 참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밥을 한번 볶은 다음에 쪄내는 음식이어서 볶음밥이라기보다는 약간 볶아 놓은 밥을 찐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볶음밥이랑 가장 큰 차이점을 따지자라고 하면은 고기가 더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좋아할 법하다라는 정도일 텐데요. 특별한 소스 없이 아주 간단한 양념만으로 조리를 하기 때문에 재료의 본연의 맛이 잘 살아나는 게 아주 특징인 요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미를 활용해서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부다타이 후르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먼저 감자부터 손질을 해야 될 텐데요. 살짝 굵직굵직하게 다져주도록 하고요. 식용유를 둘러준 팬이 살짝 달아오르면은 양고기부터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기가 들어가서 볶여진 다음에 하는 음식들은 꼭 노릇노릇한 감도가 되도록 고기를 잘 볶아주시는 게 감칠맛이 확실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고기가 이제 노릇노릇하게 익기 시작했습니다. 식감이 있는 다른 채소들, 양파, 감자까지 넣고 같이 볶아주겠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살짝 맞춰주시고요. 파프리카 가루, 큐민 넣고 잘 엉킬 수 있도록 볶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바닥 밑면에 노릇노릇하게 눌어붙은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육수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닭육수를 준비했는데요. 닭육수 없으신 분들은 집에 가지고 계신 뭐 여러 가지 육수들, 고기 종류의 육수들을 보태주시면 참 좋습니다. 눌어붙었었던 맛있는 맛들 잘 떨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렇게 눌어붙었었던 맛들이 다 육수 안으로 이렇게 파고듭니다. 살짝 긁어가시면서 디글레이즈 작업, 바닥에 눌어있는 맛있는 맛들을 툭 하고 떨어뜨려 주시면은 훨씬 더 깊은 감칠맛의 밥 요리를 만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소끔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은 현미, 불려놓은 현미를 붓고 밥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쌀 요리가 그러하듯이 쌀은 물에 잘 잠겨야 됩니다. 벌써 너무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쌀을 넣고 한 소끔 끓어오르기 시작하면은 이제 쌀알이 붉기 시작하면서 익기 시작할 타이밍이거든요. 강불에 올려놓아서 파라락 끓기 시작하면은 불을 중광불 정도로 줄여주신 다음에 지금부터는 고슬고슬하게 현미가 들어가 있는 맛있는 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분감을 날려주면서 같이 섞어줄 대파 넣어주시고요. 저는 이 상태로 한번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덮고 제일 약한 불로 줄여서 마지막 가지고 있는 뜸만 들도록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현미는 겉에 그 쌀 겨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장 운동도 촉진시키고 변비 예방에도 정말 좋습니다.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기 때문에 저처럼 다이어트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과식을 방지하는 다이어트식으로 정말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뜸까지 맛있게 들었을 텐데요. 한번 뚜껑을 열어서 우와 맛있겠다. 마지막 최종 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네, 이렇게 해서 몽골식 볶음밥 부다타이프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쌀로 3개국의 요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쌀에는 주요 에너지원인 탄수화물 뿐만 아니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다양한 기능성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밥 중심의 식생활은 성인병, 비만, 당뇨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영양소가 담긴 균형 잡힌 식단 함께 했을 때 더욱 시너지가 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다른 음식들이랑 쌀밥 드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맛있고 건강한 쌀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요리 다양하게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